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 54쪽 표시입니다. 54쪽의 중간 부분에 객년이 있습니다. 객년 이 부분을 지금 키역에 해당되는 것과 기역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자가 어두 객과 각 여기에 각각 쓰인 것이 구분이 없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없이 쓴다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키역 이 음이 서로 같이 쓴다 이 말은 이 키역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K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터, 퍼, 허 이것은 그 당시 음이 없었다. 적어도 전상국 시기에는 츠커트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히읗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히읗이 생겨나게 되냐 하면은 기역이 마찰음화해서 히읗이 생겨나게 되고 비읍이 마찰음화해서 히읗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히읗이 기역과 결합하고 또 히읗이 디귿과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크가 나오고 트가 나오죠. 이때 크, 터, 퍼, 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음 모음이 옛날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모음과 자음은 있었다가 없어지고 있었다가 없어지죠. 그러나 기본 모음, 기본 자음이 있습니다. 그드브라든지 우리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그, 더, 버, KTP는 어느 언어에나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아라든지 또는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라든지 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어느 언어나 다 있는 거죠. 있으면 어도 있어야 될 법한데 우리는 있지만은 일본은 모음이 없습니다. 예. 어느 이제 나라의 그 음은 체계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이죠. 55쪽에 두 번째 단락 보면 또 중대한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 한 번 설명했는데 또 보셔야 합니다. K와 C의 서로의 그 구분이 없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KG 그리고 또 PB 구분이 없었고 TD 구분이 없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유성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성지가 없었다. 아까는 유기음 KH와 PH와 TH와 서로 구분이 없었다는 말은 이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이 둘이 구분이 쓰였다는 것은 G 계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성 계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기부터냐?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는 몇 년이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언어에서. 대략 시기는 그 전삼국 시대의 말기부터 이 현상이 그때 있었던 것이지 전삼국 시대 이전에는 이 음들이 이런 체계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전삼국 초기에는 P 대 B의 그 대립 관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P 대 B, T 대 D의 대립 관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K와 G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내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내도 감 이것을 대도서라고 하는데 내도를 대도로 한 이야기는 N과 D가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G는 2형과 교체하고 이 B는 M과 교체하고 이 D는 N과 교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관계가 교체를 했다는 그 이야기는 K와 G, P와 B, T와 D의 대립 관계가 있었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 교체가 유성자함이 없이는 이것이 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음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그게 아주 필요한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이해하기에는 지금 연륜이 너무 적습니다. 그걸 우리 뇌에서 이러한 관계를 해석하는 관계는 연륜이 이제 쌓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 갑니다. 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초창기 삼국 초창기의 전삼국 시대 초기하고 후기하고의 음운 체계가 달랐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이 단편적인 이야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58쪽에서 이제 리드 표기의 수법을 봅니다. 그 수법은 여기에 유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수법은 매우 좀 단순합니다. 예. 그야말로 음으로 훈으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그 설명들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만 걸리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유열 선생님의 지금 풀이한 이것들은 제가 이 유열 선생님의 업적을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주 이거는 대단한 전무후무한 업적입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열 선생님은 갑구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한 오류가 한 반 정도가 된다. 예, 그런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리달이 있습니다. 가리달입니다. 근데 이 죽음 시자가 시, 리, 사, 라, 시엇, 리얼 요거는 관형격입니다. 관형격. 명사를 수식할 때요. 그렇게 쓸 때 시엇, 리얼로도 쓰고 시리, 사라로 이두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 달로 읽은 겁니다. 지금 이 이두로 읽은 요 자를 제외하면 가, 달, 중고음으로 읽은 것이죠. 예, 가리, 달, 가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되는 가리, 달을 뭐라고 했다? 예, 여기에 보면 박갈리를 이 박갈다 갈다거든요. 역시 가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훈으로 썼다 이 말이죠. 이걸 이것이 훈으로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직 제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이것도 이것도 훈이 아니고 음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 보십니다. 사마는 우리가 처음에 사마인데 이것이 사마로 바뀌었죠. 예. 이 사마 여기 있는 한자가 그 백제인의 그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 이름이.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겨울 연가입니까? 거기에 배용준 연사마 사마 쓸 때 그 사마가 된 겁니다. 이 사마가 아래아가 아로 변했을 때는 사마로 변합니다만은 초기에는 자 보십시오. 스, 드, 느, 르, 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요. 혀 끝으로 소리 내는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아래아를 만날 때는 대개 초기에는 이로 변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로 변합니다. 예. 그게 아래아는 그 뒤에 마로 아로 변하죠. 그래서 시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마, 이것이 우리 섬 이야기할 때도 사마였는데 저 일본에서는 시마로 변천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서불감이 있습니다. 서불감. 자, 서불감이라고 하는데, 이 감은 간으로 쓰죠? 또 한으로 쓰죠? 예. 한으로 씁니다. 그 미연이 교체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예. 교체합니다. 미연도 교체합니다. 미연과 비읍, 말하자면 MB는 당연히 교체하고요. ND도 당연히 교체하는데 MN도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감숙성 있죠? 우리는 감숙성이라 합니다. 그들은 간수성이라고 하죠. 간수성. 이렇게 서불감 이런 걸 거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불감을 갖다가 이퀄 주다로 이야기했느냐? 주다로 이야기했느냐? 감과 이 다는 같습니다. 이 한이거든요. 한은 많다는 것이 하다, 이것이 하다가 많다는 뜻인데 이 한 관형형 니은이 있었죠. 그래서 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스불하고 같아야 됩니다. 우리 15세기 국어에 스부르 이것이 술입니다. 스부르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수루로 변합니다. 수루. 동음이 생략이 됩니다. 수루로 변합니다. 수루에서 음알몸 탈락되니까 술 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부르를 각간이라고 했습니다. 각간. 왜 각간이라고 이야기할까? 뿔각입니다. 뿔각. 스부르. 이 주다를 각간이라 했단 말입니다. 주다. 주는 스부르라고 했거죠. 예, 여기 한자로 스불하늘로 했어요. 스불, 이것이 바로 각이 바로 스불 15세기 국어 스불입니다. 이것이 스뿔 되었죠. 스뿔. 이것이 뿔 되었죠. 예. 지금 많은 국어학자들이 시옷 합병병설을 된소리 부호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이 교수들이 반 넘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참 전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면 여기서 이 스불 이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스불 뿔이 이렇습니다. 근데 스불감 이걸 보면은 이 S가 당연히 음가가 있었다는 거, 그걸 기본적인 건데 이두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두를 보지 않으니까. 예. 그 다음에 61쪽 보십니다. 61쪽에 여기서는 이제 뭐라 하냐면 소리 옮김법인데요. 소리 옮김법은 한자의 소리를 그대로 우리말로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 발음으로 한자 소리 나는 그 음을 갖고 와가지고 바로 쓰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가차라 해도 좋습니다. 음을 빌려와서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참 가차란 말이 본질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뭐냐 하면은 빌려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주인 언어인데 우리 말을 그대로 쓴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가차로 한글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이제 유열 선생님도 그걸 갑고로는 모르시기 때문에 이 음을 가차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갑고름에 그 있는 그 음을
순으로 했다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십니다. 사람 이름의 고거래에 해하고 고하고 보십시오. 예. 풀해자하고 너풀거자요. 해부로는 분명히 해신데 왜 고주몽은 고시냐 이 말이죠. 아들인데 둘 다 가라거든요. 갑골 음은 가랍니다. 자, 둘 다 갑골 음이 가라이라면 우리가 한번 재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를 보겠습니다. 자, 고에 보시면 자, 이제 하나씩 정밀한 단계로 들어가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 W가 있습니다. 고에 이 W는 어디서 온 변했냐 하면은 이것이 G에서 변천한 것입니다. G에서 변천합니다. 예. 그러면은 가그가 되죠. 가그. 예. 가그가 됩니다. 왜 이 고에 가그이 되었을까? 이 고의 앞선 음은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 아의 앞선 음이 아래 아였기 때문에 이게 가그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코그 됩니다. 곡. 예. 이 G가 K가 되죠. 예. 곡 됩니다. 곡. 우리가 저 꼭대기, 꼭지, 예, 이것이 바로 이 고의 우리말입니다. 예. 그 W가 여기서 변천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WS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요거는 S 당연히 G에서 변천했죠? 이 S는 R에서 변천했습니다. 지금 이 음을 제거한 분은 정장상방인데 이분도 물론 우리 구구를 모르니까 이 잘못 제거한 것이죠. 우리의 구구에 RG는 있어도 지하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걸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읽다 할 때 리얼 기억은 있죠? 예, 그런데 없습니다. 혹시 기억 리얼 받침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W, 예, 여기에 캐션 마크가 있습니다. 예, 요걸 한번 보시죠. 요건 W는 C에서 왔다고 했고, 이 캐션 마크 비슷하게 생긴 요거는 K에서 온 것입니다. 이 K는 G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결국 치즈가 되죠? 그러면 이런 치즈가 되는 상고 음에는 어말 자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K, W와 이런 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합니다. 이것을 상보적 분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뚜렷이 달라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가 보이는 요 부분은 음을 한번 알아두세요. 라지 G가 있습니다. 라지 G. 여기 라지 G죠. 이 라지 G는 이 G하고 소리가 다릅니다. 예. 고 할 때, 구 할 때. 자, 가령 우리 구는 K지만은 G, 구로 할 때 이 G는 음성 기계로 재면은 G로 발음이 납니다. 예. 왜? 이 우가 저 뒷 모음이거든요. 우리 모음 사각도에서 이가 제일 앞이고 우가 제일 뒤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G가 저 뒤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G가 끌려간 그 음이 바로 라지즈입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가. 이거는 고, 고, 고. 우리 고, 광 할 때, 관광. 예, 이 오우가 있을 때는 이 G가 뒤로 간다는 것. 예,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요거 보면 이제 꼭 나오네요. 꼭대기에 꼭 이제 되려고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크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에
그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복성모 KR 그리고 또 어말 R 이것들이 자 가르가 있고 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라에서 어말 아가 떨어졌을 때 가르가 되고 가라에서 어두 몸이 떨어졌을 때 크라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합치면 가라가 되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상검학자들은 어두에 보니까 복숭모 있더라. 말에도 보니까 있더라. 크랄 돼버리죠. 예, 그러면 R이 가라에서 R 하나 더 생겨버리죠. 예, 이걸 주의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R은 어떤 R일 때 있어야 하느냐? 리얼, 미음, 동명사형 RM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바라에서 바람 하니까 동명사형 M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바람 이전에는 발알이었습니다. 발알. 예. 발알이었다가 바람으로 가는 겁니다. 초기의 동명사형은 R형, 후기의 동명사형은 M형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백제 신라 내려오시면 중간에 이사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부. 유열 선생님은 이시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시보다는 이사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가 중공으로 이가 중공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로 읽으려면 이거는 저 상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사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받침자가 벌써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사가 아닙니다. 그런 이 사가 부로 됩니다. 이 부가 뭐냐면은 금방 보라고 했듯이 보부 뭐 다 좋습니다. 예. 그 앞선 이 음은 바죠. 예. 그런데 나중에 보부로 바뀌었습니다. 곰보, 먹보, 예, 잠보 할 적에 이 보. 그것이 바로 보인데 원래는 이 보가 아주 임금을 뜻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아주 비칭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 보가 뭐냐면은 그 종입니다. 종. 세종, 태종 할 적에 그 종이 바로 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사가 뭐냐면은 이사를 태종 이걸 이사부라고 한 것입니다. 이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보가 바로 요 종이고 이사가 이 태인데 이 태는 무슨 태냐면은 있기 태인데 있기의 옛 말은 있어 있기의 옛 말입니다. 있어 그러니까 이사부가 되는 겁니다. 이사부가 됩니다. 예, 이사부가 맞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벼슬 이름에 2번 벼슬 이름 밑에 고구려와 백제 있습니다. 달솔이 있는데 달솔은 나중에 이제 그 계음절을 쓰지 않을 시기 음절 받침을 쓸 수 있을 때 달솔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것은 다라소로 계음절식으로 발음하면 다라소로입니다. 그게 왜 대솔이 되느냐? 이 대가 달과 같이 달하거든요. 자, 이 한글로만 봐도 압니다. 대이죠. 그 앞선 것은 다이이죠. 이 이는 아이브레이크 현상으로 생겨난 거죠. 다리얼이죠. 다리얼에 생략된 모음 붙여줘야죠. 다라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스가는 지금 그스가는 이제 중공으로 읽은 것이고요. 그 당시형으로 읽으면 가사가나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가사가나 그가 가로 읽혔죠. 그 밑에 고장 이름에 의사매를 보십니다. 의사매
의사매. 이 의사매, 의사매를 쓰는데, 이 매는 리드에서 크게 이제 물이다, 천이다, 강이다, 이런 걸로 썼습니다. 이 매는. 이는 이제 원래는 마라인데 각고 음이 마라입니다. 마라인데 마라, 말, 마 이렇게 변천해 가지고 이 마로 쓴 연선도의 시가 있었다고 했죠. 마희 매양이랴 장기연장 다스려라. 마희, 장마가 물 떨어지는 것이 매양이겠느냐, 널리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가 나중에 어떻게 변천을 하느냐 하면은요, 초기의 마라는 스, 누, 드, 르 이런 것들 전부 전방부입니다. 이런 거 빼고는 커는 아음이니까 후반부죠. 그 전반부 모음은 아래하고 만나면은 초창기에는 이게 이로 변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절은 아래아가 라로 변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로 변천을 했습니다. 미라로. 근데 이 미라가 나중에 이 앞에서 M이 또 탈락도 됩니다. 이라로 됩니다. 이라. 나중에 이 물이란 뜻이 이라로 되는 이런 거는 미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이 라도 리로 변천해서 미리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리로 된 경우가 있어요. 탈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연계소문을 이리 가슴이 한 것이 이리 못 연자 물이 있는 것은 전부 이리가 돼가지고 이 이리 가슴이 마라가 원래 물인데 마라가 이리 되는데 이리도 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변천해서 있는데도 그 물의 뜻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의사매냐? 의사매. 이 의사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여러분 횡 아시죠? 횡천. 마는 이것과 같고요. 의사는 이것과 같습니다. 엇갈리다. 엇비스듬히 이걸 말하죠. 그래서 의사 하니까 이것이 의사. 15세기 국어 때만 하더라도 음절 말 받침 시어선 발음이 되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탁 기억을 하십시오.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의사. 그때 이 예를 들었었죠. 와사. 그때 조선관여가 명나라의 조선관여가 거기에 의왈 와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때 명나라 발음으로 오스 시읒 발음이 그때 음절말 받침이 났습니다. 그러면 음절말 받침이 언제부터 딱 으스가 안 되고 되어버렸느냐? 그것이 16세기 말, 16세기 중 말, 그때부터 이 완전히 또 알라붙어버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우리가 61쪽에서 이제 처음 고구려 사람 이름 첫 페이지에 나올 때 주몽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다마라로 제고를 했는데 여기에 도모, 두뭉 이렇게 이제 그 유열 선생님이 제고한 것은 상고음을 가져간 것이죠. 각고름으로 읽어야 이 의미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2쪽에 보면 이제 뜨동김법인데
앞부분에서는 소리를 옮겨가지고 그 소리를 갑고름의 소리가 아님으로 인해 가지고 엄한 소리가 돼 가지고 잘못 제거한 게 있고, 금방 다마 두무처럼 이제 여기 떠넘김은 훈으로 되었다 해가지고 잘못 옮긴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골음인데 그것을 훈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가령 나라, 날인데 날일, 이것이 결국 나라일인데 날일 된 건데 이걸 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열 선생님은 모두가 다. 그러나 이거는 갑고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갑고름이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오류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에 예시어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에 보시면 사람 이름 그 서천이 있어요. 서천. 오늘 이거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갔으면 하네요. 서천을 뭐라고 지금 유열 선생님이 해독을 했느냐? 가라나. 맞습니다. 가라나라. 저는 이 부분이 간혹 유열 선생님이 이렇게 해독한 걸 저는 놀라죠. 왜냐하면 이 유열 선생님은 이 책을 보면 전혀 갑고름을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갑고름을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 아하, 이건 그 유열 선생의 서성되는 홍기문 선생이 갑골음은 몰랐지만 이것이 전에 내려오는 선역서가 가라라는 것을 내려오는 것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언에 이것이 서풍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갈풍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서풍을 갈풍이라고. 자, 우리 한번 사전을 한번 해보죠. 갈풍. 나올까요?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갈풍 하자면 갈바람으로 해보죠. 갈바람 나오네요. 갈바람, 가을바람. 뱃사람들이 서풍을 이루는 말 나오죠? 예, 서풍 나옵니다. 예. 마파람은 이제 뭡니까? 이게 남풍이죠. 남풍인데 아까 우리가 치크트프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치크트프가 없었던 그 시기에 그러면 이 치크트프는 어떻게 생성되느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없던 게 왜 이것이 생성됐느냐? 유기염이 히읗이거든요. H. 이 H 이것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치크트프가 생기는 겁니다. 가령 이 히읗은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피읍이 마찰음마 했을 때 히읗이 생기고 비읍이 마찰음마 했을 때 히읗이 생깁니다. 번하다, 이것을 훤하다 그러죠. 훤하다. 우는 왜 생겼느냐? 비읍이 양수음이기 때문에 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읗이 그렇게 비읍이 마찰음마 할 때 생깁니다. 기억이 마찰하는 것은 뭐 간이 한되는 거 금방 조금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히읗이 디귿하고 결합하면은 티읕 되는 겁니다. 이 히읗이 비읍하고 결합하면은 피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 파, 람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원래는 마흐, 이것이 남입니다. 마흐 이전에는 막입니다.
제주방언에서 막바람 그러면은 남풍을 말합니다. 그 막기역이 마처럼 하니까 마허됐죠? 거기다가 바람을 붙이니까 히읗과 비읍이 합쳐지니까 피읍이 돼버리죠? 그래서 마파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변천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풍이 왜 이렇게 가늘되었느냐? 그걸 이제 이 연유를 쫓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밖으로 모르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 왜 갈바람이 되었느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자, 수를 보겠습니다. 자, 수를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발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그 수순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봐두었는데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드네요. 예, 여기를 보십시오. 처적 고자라 했습니다. 처의 고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수를 갖다가 조류 세 종류가 이제 쉬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제 머물러 쉬는 건요. 세 종류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를 조금 전에 이 처를 보셨습니다. 처. 이것과 이퀄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입니다. 깃들서입니다. 깃들서. 예. 그러면 이 자 나무목을 둘 다 빼면 처와 서가 같다는 이야기죠. 예, 처와 서가 같습니다. 처와 서와 같다는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문헌에 보면 여기에 처가 나옵니다. 예. 처성이라고 했습니다. 처성. 예, 처성. 예. 새가 이거는 새 집입니다. 새 집 위에 있는 걸 말한다라고 이 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깃든다. 해가 지면 새가 새 집으로 깃든다. 참 그럴듯한 그런 설명이고 거의 맞은 것 같은 거의가 아니라 맞다라고 할 만한 그겁니다. 그러나 그 내막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동서남북의 이 음들은 다 가차음입니다. 그들의 글자가 없어요. 동을 도대체 어떻게 표기할 겁니까? 저 같으면 해 뜨는 그 어떤
뭐 수평선에 해를 딱 그리 나누면 좋겠는데 이미 그게 아침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인데요. 방향. 남쪽은 뭐를 갖다가 가져왔냐 하면은 작은 북 있죠? 작은 북. 그걸 남으로 가차해 가지고 씁니다. 작은 북이 나람이거든요. 나람. 나람, 다람 두 개가 ND 교체해 가지고 나람, 다람으로 썼거든요. 북이거든요. 다람, 북입니다. 영어의 드럼 여기서 간 겁니다. 네. 그거는 증명을 100%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나람도 작은 북에서 왔는데 동은 어디에서 왔고 동은 보침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서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처럼 해가 지니 새 집에서 온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 가차한 거다 이 말이죠. 그 뜻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모양에서 온 것이 아니고 가차한 것이다. 그 가차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가차자라고 나오죠? 가차자. 그리고 본무기자. 본래 그 글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본래 그 글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새가 해질 때 깃든다 그 글자다. 그 거짓말이죠. 네. 본래 그 글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가차자라고 했는데 가차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서가 여러모로 났습니다. 심지어는 뭐 선이라는 음도 있었고요. 예. 자, 여기 또 보시면 서방자 금약 나오죠? 서방자 금약. 서가 우리가 갈이라고 했습니다. 갈. 그래서 갈바람, 갈풍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금 이게 각고름이 뭐였습니까? 가라였지 않습니까? 예. 금산이 뭐였습니다? 이 골? 가리촌이었죠. 가리촌. 그때는 이 리가 라였습니다. 가라촌이죠. 가라. 그러니까 이 금 이게 가라고 서가 가라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이걸 그 금은 음양오행에서 그 서가 금에 해당하니까 이렇다라고 하죠. 그것도 당연하고 이 금이 바로 가라로 읽혔기 때문에 갈로 읽혔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금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서방 금야 계속 나옵니다. 서방 금야. 심지어는 서유 선음. 서에는 선음도 있었다. 선음도 있었다. 선은 선성과 아주 상관하다. 서로 가깝다. 이제 서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가라라는 걸 보았습니다. 가라. 서가 가라였다. 그런데 서가 있다. KS가 나와야 되겠죠? 서를 봅니다. 서를 보니까 슬 나옵니다. 슬. 그런데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요걸 보시면, 요거 보세요. H가 딱 나와 있죠? H 나와 있다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K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가라가 나온지 알겠다. 예,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KS가 분명히 어두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그 근원은 어디서 그럴까? 지금 이 서에 대해서는 어원이 전 세계학자들이 밝히지 못한 겁니다. 예. 지금 프랑스의 사가 교수가 밝혀놨는데 그거는 순엉터리입니다. 지금 정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이걸 세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집이 아닙니다. 세 집으로 되어 있으면 글자의 그 뜻과 모양 그대로 되게요. 그런데 이거는 가차자고 그 본자는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가차자가 맞아요. 방향에는 그걸 수를 가차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뭐를 가지고 실마리를 잡을 것인가? 아까 처라고 한 걸 우리가 보셨죠? 처.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다 깃들다는 뜻이므로 나무목을 다 빼면 처와 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아까 보았듯이 처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는 처성이다. 처성이다. 처로 소리 났다. 지금은 처로 읽는 거는 중고음이니까요. 예, 그때 뭘로 읽혔길래 이거 혹시 서로 읽혔는가? 그럼 여기 있는 이 K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철을 갖다가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 중세국어 사전 여러분들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쯤은 이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고사전 남광우 교학사, 네, 교학사. 요 사전과 이조어 사전, 요게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건데 요거는 연세대 출판부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이 단어 수는 적지만 꽤 좀 정평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어가 많은 한 권을 사실 것 같으면 남강우 고사전을 사시고 두 권을 사시려면 요거 유창돈에 이 사전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철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 철을 가시라고 한다. 가시를 한번 써 넣어볼까요? 나올랐는가? 나오겠죠? 옛말로 나올 겁니다. 가시. 가시 바늘처럼 뾰족하게도 친 것 맞습니다. 가시게 가시도 나오고요. 여기 나오죠. 가시. 아내 또는 아내 친정. 아내. 아내로 씁니다. 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석보상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보강불이 왔을 때 선해가 연꽃을 헌화를 해야 되는데 구이가 그 일곱성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500온도나로 그 꽃을 사가지라 하니까 그 구이가 그 선해라는 저 사람이 너무나 멋져서 내가
당신 아내가 되면 내가 이 꽃을 주겠다 합니다. 내 생생에 그디 가시 다해야지라. 그디 가시라고 나옵니다. 가시. 우리 가시라는 건 늘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요것이 가사라였죠. 가사라. 이것이 가살이었죠. 이것이 가슬이었죠. 이것이 가시였죠. 이것이 가시였죠. 이 가시 뜻은 다르지만 이 가시하고 변천이 같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99%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변천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사라였다 이 말입니다. 처가. 우리가 이 새 아닙니까? 새인데 이 새, 해새자 이걸 갖다가 우리 예가 가사라인데 이 새성이니까 이게 가사라였다 이 말입니다. 해새자, 해가 어떻습니까? 해가 바뀌니까 설날 아침에 설날 바로 전날은 금음날 아닙니까? 그때는 달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데 새벽에 이 설날 아침에 그 새벽녘에 해가 쫙 여기서 탁 고개 내밀 때 찬란하게 비치는 이 눈을 찌르는 그 가사라, 그걸 해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새가 서이 아닙니까? 그럼 그 앞서 놓으면 서이인데 이것은 아이브레이킹 현상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설에서 온 것이죠. 리얼이 아이브레이킹 현상으로 서이 됐으니까 설의 그 유래는 바로 이 햇살이 그 새해 아침의 햇살이 눈을 찌를 때 그러면 매일 아침 그렇다는 거는 어떡합니까? 매일 아침과 달라요. 왜 매일 아침과 그러냐 하면은 다른 날은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부십니다. 그런데 음력 금음날, 설날 바로 전날이죠. 금음밤은 달이 없어요. 달이 없을 때 이것이 쫙 비치는 것은 바로 눈을 치르는 그 설이죠. 설. 그래서 해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처가 가사라였다. 자, 이게 가사라였다. 그러면 가사라는 아래하는 어와 짝이라 했으니까 가사라가 그 스르로 바뀌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R명사형, M명사형 했죠? M명사형이 생겨서 그 스름이 된 겁니다. 그 스름, 벌써 해지고 꼬목꼬목한 게 여기서 나오죠? 네. 꼬목꼬목한 게 나왔습니다. 아이, 그 스름하고는 다르죠. 조금 있으면 아십니다. 예. 이 거스름은 태울 때 검게 되는 거, 이 금 따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거스름이 나중에 거스름으로, 요것은 충세국어에 나옵니다. 거스름. 왜 거스름이 되느냐 하면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 S가 유성음하를 하는데 유성음하를 다 하지 않습니다. 예. 웃음 할 적에도 웃음, 예. 독특한 몇 글자에는 이렇게 유성음하를 합니다. 유성음하된 이 반치음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제로가 됩니다. 거름 됩니다. 거름. 그래서 끄름이 됐죠. 지금. 예. 그러면 이 거스름에서 온 악선 형태의 거스르가 우리가 치가 탈락되는 걸 봤죠. G, D, B는 탈락이 되거든요. 예, 어두에서. 예, 다 탈락되는 게 아니고 간혹 탈락이 됩니다. 예, 그 가사달이 아사달 되는 것처럼 거스름이 어스름이 되면 이 어스름이 햇빛과 관련되면 이제 틀림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햇빛과 관련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으스름, 으스름 보니까 어떻습니까? 햇빛 따위가 침침하고 흐릿한 상태, 바로 해 넘어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바로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으스름. 그것이 처와 음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스름 원래는 그스르죠. 그스른데 처하고 음이 같았다. 이 서와 처는 처성이다 해서 음이 같았다. 그래서 서쪽을 뭐로 갖고 왔습니까? 그 당시 서쪽이란 단어를, 서쪽이란 뜻을 우리 조상들은 그스르라고 읽었는데, 말은 그스르를 하는데 글자는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도저히 표현을 잘 못하겠다, 서방을. 그래서 그스르, 이 처가 그스르니까 이놈을 가져오자. 그래서 가차를 한 것입니다. 그스르를 가차한 그 글자입니다. 이 갑구름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도저히 밝힐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세계 그 기라슨 같은 대학자들이 지금 그 엉뚱한 소리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증명을 시도하기 위해서 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으스름은 봤습니다. 처, 안에 처입니다. 안에 처니까, 자, 여기를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자는 아내를 뜻하는 글자인데, 처자는 회의문자이지만 갑골문을 봐야 이해가 쉽다. 당연하죠. 처자의 갑골을 물으면 여자 위로 휘날리는 머리칼과, 이게 머리칼이래요. 머리칼과 또 우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요거 뭐냐면은 요거에 손입니다. 예, 손. 예,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죠. 여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과 아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중국이 부권 사회로 전환된 이후 여성의 정조가 강조되면서 외간 남자에게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것은 극도로 금기시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중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뭡니까? 인디언이나 저쪽 그러면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예. 여자의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첫자는 그러한 인식에 반영된 글자로 머리카락을 만져도 되는 여자, 즉 아내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틀렸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모양은 장식입니다. 간문과 건문에서 이 모양은 언제나 장식으로 나옵니다. 예, 장식. 자, 머리 장식입니다. 우리가 이 장식을 어느 글자에서 한번 볼까요? 북고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북고, 예, 북고에서 한번 볼게요. 자, 자원, 자형을 봅니다. 북고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요 모양, 예. 그리고 요 모양들은 다 북에 달린 장식들입니다.
남영남에도 요게 달려 있습니다. 남영남 작은 북이라고 했죠. 예, 작은 북에도 요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장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건 남영남에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예, 요렇게 남영남에는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요것은 요 손이고 요것은 북채입니다. 북채. 예, 북채입니다. 장식은 요것이 장식입니다. 예, 장식입니다. 그러면 이 장식과 이제 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 이 철을 보니까 이 모양을 한번 보시죠. 손과 장식이 섞여 있죠. 요건 지금 장식만 있고, 자, 다시 봅니다. 요것은 지금 장식 있고, 손이 있고, 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손과 장식이 섞여 있죠. 요 모양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바로 이 모양입니다. 요 간략화된 모양. 이게 새 집이 아니고 이게 무슨 모양이냐 하면 망사예요. 망사. 서예 구스는 이겁니다. 이게 덮을 아죠. 덮을 아. 덮는 겁니다, 이게. 예. 서자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덮는 거. 그러면 뭐를 덮느냐? 여자가 시집 갈 때, 여자가 시집 갈 때, 처녀 때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닦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집을 갈 때는 이 머리를 말아 올려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망사로 씌워서 비녀를 찌릅니다. 네. 그래서 그 모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모양이 그렇게 해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모양입니다. 예. 이 모양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자리에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예. 이 모양입니다. 새 집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비녀가 찌르는 거 옆에서 나옵니다. 이거 말고 더 직접적인 그 보를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는 안 보이는요. 아주 직접적인 게 보이는데 그 장식하고 같이 보이는 걸 어디서 제가 봤는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서가 덮을 아였다는 것이고 그 머리를 말아 올려서 그물망으로 덮은 것이고 머리 장식을 해서 비녀를 찔른 것입니다. 그 음이 그스르였다는 것입니다. 그스르. 나중에 그스름이 된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으스름돼 가지고 그 음이 결국 가사라가 그스러되고 가사라가 가시가 되었듯이 이 가시가 바로 이 가시, 처의 가시, 예, 가시를 말합니다. 남편을 가시애비라고 하죠. 가시애비. 장인을 시아비를 장인을 가시애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장인을. 그스르, 가사라, 여기에서 나온 가차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백제, 신라, 그 밑에 보면 금천 있습니다. 금천.
우리 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 이것이 각구름이 제가 가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왜 가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겠죠. 예, 그건 이렇습니다. 가, 사, 라 였는데 왜 가라가 생기느냐? 이 어두움이 탈락이 되죠. 그러면 그 사라가 되죠. 그러면 GS가 하나씩 나누죠. 가라, 가라, 그리고 사라 이렇게 되죠. 가라와 사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라가 서로 설, 소 혹은 소이 리얼이 생략되기도 하거든요. 소이 쇠가 된 겁니다. 쇠. 그런데 왜 이런 걸 볼 수 있느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봤는데 왜 상고음에서 그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이 앞서는 아래 하죠? 가람. 예. 왜 가라였을 텐데 M이 와 생겼냐 이 말이죠. 예. M 동명사형이 가라에서 나중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람. 예. 그런데 이 가람이 나중에 가라에서 M이 덧붙어 생겼는데 여기에서 생략이 되죠. 어동음 생략이 되죠. 그러면 그람 되죠? 여기에서 두 개로 나가죠. KR로. 감 되죠. 감. 이것이 아는 의와 짝이라 했으니까 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금된 겁니다. 그러면 이 람 이것은 뭘로 되느냐? 람이 MB 교체돼 가지고 랍이 돼 가지고 납이 되었는데 납이 되기도 했지만 라무 림 되었습니다. 림이 리무 되었습니다. 리무가 무엇인지 우리 선생님들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니무솥 그럽니다. 니무솥. 저도 맨 처음에 니무솥 이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알미늄 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니무솥이 알고 보니까 가마솥, 이것은 이거는 계음절식으로 하면은 가마 아닙니까? 가마. 우리 가마솥은 커다란 가마솥으로 소주 끓이는 가마솥,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쇠솥을 말했고, 또 리무솥, 리무솥은 저는 이제 근대사에 와가지고 알루미늄 솥을 리무솥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리무솥, 가마솥보다 작은 솥, 그것은 리무솥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얼마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사실. 네. 참 언어란 게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연구한들 모르면 모르는 거죠. 예. 그 대가들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예. 옛날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원사님이 유창균 원사님과 박은영 원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박은영 원사님은
일본 동경대에서 대학원에서 교수하시다가 퇴임에 이르게 오셨고, 또 유창균 선생님은 국내에서 활동하시다 거의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고, 이렇게 두 분이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 배웠는데, 하늘은 박은영 선생님이 그 훈민정음 그 해례본, 훈민정음 저 판본, 예, 그 찍은 걸 그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뭐 가격이 뭐 수천억 달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습니까? 그분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유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걸 이제 책에 너무 낡아가지고, 이 책을 좀 새로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보수하는 것을 좀 찾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 그 책을 제가 만지면서 조심스럽게 봤는데, 그 첫 표지를 뚫고 보니까 희방사본인데, 희방사를 갖다가 떼시자를 써가지고 시방사라고 해놨습니다. 시방사. 그래서, 박은영 은사님이, 참, 이거 왜 시방사를 시방사라 했는지 모르겠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방사가, 아이고, 선생님, 그거는, 시방사가, 경상도 사람은, 흐이 안 되니까 희 아닙니까? 희가, 구개음 하니까, 희어시 구개음 하면 시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형님이 성님 되죠. 예. 우리는 원래 소주가 그 소가 아닙니다. 불탈 효자입니다. 효주입니다. 효주가 효주 돼가지고 소주 된 겁니다. 이 구개엄마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걸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걸 몰랐다고. 예. 아, 최근 그 맞네. 그런 겁니다. 아무리 대가도 이 언어 문제는 뭐 당신이 몰라서 실력이 없어서 모른다 그 말 못합니다. 그리고 저 대가들, 사가, 상고 학자들, 또 백스터, 그리고 반온, 1인자 그룹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각고롬을 제공을 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 상고음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 그거는, 그 내공은 저를 월등히 능가하죠. 다만 그분들이 못했던 것은 우리 고대국어를 몰랐고, 그래서 그 음운의 법칙을 우리는 그 상나라 때 그 말이 우리 조상의 말이라는 걸 알고 우리 고대 음원 체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분들은 그 역사를 모르고 상고음을 가지고 각고롬으로 올라가려니까 안 되는 거죠. 중국의 음원 체계로는 그게 언어 절벽 때문에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분들도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선생님들과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점점 재미있어질 겁니다. 이제 더 파고들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해분의 그 영상은 완전히 소화를 해주시고, 또 모르는 거는 반복해서 보셔서 끝을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시작한 분들은 올 상반기 내에, 또 늦게 시작한 분은 하반기에 스스로 각걸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